GMO 식품은 안전, 과학을 믿어라. 제가 놀랄만한 조선일보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보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오로지 선생님을 모시고 방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 우리 청취자분들 또는 그 방송을 듣지 못한 분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저의 생각을 좀 이야기하고자 해요. 조선일보의 기사를 봤는데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로버츠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 특임 교수는 지난 7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GMO에 대한 걱정을 그만하라고 말했다. 로버츠 교수는 GMO 반대론자가 만들어낸 허구 환상을 믿지 마라. 과학자인 내 말을 믿어라 하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약 30년 동안 GMO 연구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유해하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113 Nobel laureates all agree that GM technology is safe. There is no inherent danger. In fact, if anything, it is safer than traditional breeding approaches. 그는 GMO는 마치 씨알 굵은 옥수수를 만들기 위해 해오던 전통적 육종 방식을 좀 더 정확하게 했을 뿐이라며 개, 고양이 사료에 GMO가 많이 활용됐는데 개, 고양이가 사료를 먹고 죽었냐고 반문했다. 이 기사 말고 이전에 기사가 또 하나 위클리 서울이라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교수가 오기 전에 이 교수를 누가 불렀냐 이런 이야기의 기사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후원을 했더라고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어디냐? 이곳은요 몬산토가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곳의 이사진들이 고려대 명예교수님이시고요. 여기 이사장들이요. 우리나라에서 GMO를 다 수입해갖고 오는 대기업의 사장님들이, 대표님들이 이사장으로 계신 곳이에요. 얼씨구! 그럼 왜 후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 농진청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 개발 사업단을 해체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아마도 이런 것들을 해체하고 났으니 뭔가 국민들이 불안해할 거다라는 걸 틈을 타서 로버츠 교수를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두 군데에서 주최를 했어요. 한국 프레지스 국제센터에서도 GMO 노벨상 수상자에게 묻는다라는 강연을 한번 하고요. 한국에서는 GMO 반대 여론이 확산되어서 농촌진흥청 앞에서 농업생명공학 연구를 중지하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할리먼 워크숍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버츠 교수님의 강연과 이어지는 토론을 통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GMO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죠. 그 재단에 고려대 명예교수님이 이사장으로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려대에서도 강연을 한 차례 했네요. 우리가 이런 기사가 났을 때 무엇을 봐야 될까 또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몬산토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떡하니 이 교수님께서 로버츠 교수님께서 글 장렬하게 쓰셨어요. 과학자시잖아요. 과학자시니 정말 일명요연하게 기승전결로 글을 쓰셨는데요. 쓴 것 중에 일부가 또 이 조선일보 기사에 활용이 됐더라고요. 제가 좀 더 기사 나온 거를 좀 읽겠습니다. 그는 유전자 변형 품종인
황금쌀이 개발된 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출시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02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1,500만 명의 어린이가 비타민 A 결핍으로 죽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황금쌀 도입을 막는 것은 반인류적이며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로버츠 교수는 한국에서 최근 농촌진흥청이 유전자 변형 작물 개발 사업단을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GMO에 대한 허황된 목소리에 대한 학자적 양심으로 도저히 침묵할 수 없어 목소리를 냈다며 반-GMO는 반과학적이라고 했다. GMO는 친환경적, 친농업적이에요.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작물이 나오며 더 적은 농토에서 살충제를 훨씬 덜 뿌리고 재배가 가능하니까요. 이 기사 제가 읽는 거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나요? 제가 제 블로그에나 여러 가지로 글을 올리면서요. 그리고 MBC에서 방송도 됐어요. GMO의 희생양, 아르헨티나 차코의 눈물이라고요. 인터넷을 정말 뒤덮였던 온통 시커먼 점들로 뒤덮인 아이샤의 몸 보시면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글리포세이트의 위험성에 노출이 돼서 생긴 질병의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세계 3대 GM콩 수출국이 아르헨티나거든요. 특히 이곳은요, 1996년부터 GM콩을 재배한 차코주는 재배 면적이 전 농경지의 90% 이상이고 비행기로 글리세이포가 살포가 되고요. 사람이 직접 맞을 수도 있고 식수도 오염이 되고 제초제의 내성이 강한 잡초와 해충이 나타나면 1996년 2만여 톤의 제초제 사용량이 2008년에는 10배인 23만 톤으로 급증하고요. 이 GM콩을 재배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곳에서는 불임, 유산, 사산, 암, 종양, 내성마비, 다운증후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오고 있다는 통계도 지금 쏙쏙 나오고 있는데 이 로버츠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친환경적, 친농업적,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작물이 나오며 더 적은 농토에 살충제를 훨씬 덜 뿌리고 재배가 가능하다. 이 시점에서 차코의 눈물이라는 아이샤의 몸을 보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정말 의문스럽고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GMO가 자연적인가요? GMO가 종자를 다양성을 만들어주는 걸까요? 첫 번째 GMO는 자연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종자의 다양성을 줄이죠. 종의 다양성이라는 거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렇거든요. 원래 우리는 고추씨를 심어요. 그러면 고추가 가을이 되면 녹색이 빨갛게 돼서 고추씨를 받죠. 그리고 그거를 말려서 그 다음에 다시 심으면 고추가 나죠. 근데 거기서 기후와 환경을 적응한 이 고추는요, 원래 그 종자가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전국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이 같은 종자가 팔렸어요. 근데 한 고추 종자는 충청도에 갔고요. 한 고추 종자는 전라도에 간 거예요. 그러면 충청도와 전라도지만 우리 이 좁다라고 하는 이 한반도 내에서도 기후가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 이 종자는요, 충청도에서 살면서 씨를 닫고 종자를 계속 후손을 낳아서 그 지역에 맞는 종자가 됐어요. 그러면 저기 전라도로 간 고추도 어떻게 됐을까요? 전라도 지역에 맞게끔 계속 생존해서 그 씨앗이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종자의 다양성이라는 그런 종자의 계속 지속성이라는 거와 연장선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 GMO에 대한 이런 종자, 특히 몬산토 같은 기업에서 파는 종자는요, 인간의 용어로 하면 불임이에요. 불임. 올해 고추를 심었어요. 그게 뭐 전라도가 됐든 충청도가 됐든 경상도가 됐든 심으면은요, 그리고 얘를 수확을 했어요. 잘 말려서 내년에 밭에 짠짠 뿌리잖아요. 그러면 씨앗이 안 돼요. 싹이 나는데 이상한 애가 나오는 거, 변형된 애가, 즉 불임인 거예요. 생산할 수 없게끔 종을 조작을 했어요. 여러분, 자연적인가요? 이들이 말하는 친환경적이고 친농업적인가요? GMO가 자연적이지 않고요. 종의 다양성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생태계 교란이에요. 생태계 교란. 식물의 종이 있고 다른 개체, 그것도 같은 식물이 아닌 완전 다른 생명체를 그곳에 넣는 거는 생태계 교란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친환경적이고 친농업적일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점을 본다라면 방송에서, 그리고 이렇게 기사에서 나오는 것들을 고지고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GMO가 안전해?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청취자분들께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번 더 GMO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DDT의 경우랑 담배의 경우가 있었어요. DDT, 이제는 잘 아시죠? 잘 알려진 살충제 중에 하나잖아요. DDT는 1974년쯤 합성됐고 1939년쯤 여러 가지로 이게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말라리아하고 디푸스를 일으키는 모기의 구제와 또 군대와 민간에게 여러 곤충으로 인해서 질병의 구제를 해준 것이 사실 이 DDT의 살충 능력이거든요. 아무튼 이거를 화학자인 교수가 1948년쯤에 그 효과를 발견을 해서 스위스 학자인 폴 허먼 밀러라는 과학자가 연구를 해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게 됐죠.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어쨌든 이 전쟁 중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DDT는 농업 분야의 살충제로 쓰이게 된 거예요. 생산과 사용이 급상승한 거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1962년 엄청난 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미국의 해양 생물학자인 레이첼 칼슨이라는 분이, 저도 읽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면 꼭 읽으셔야 될 책이지만 책이에요. 침묵의 봄이라는 게 있어요. 더 이상 새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이분의 책을 보면은요, 미국에서 무분별한 DDT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환경에서 이루어진 생태계나 사람 건강에 미치는 영향학적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즉 DDT와 다른 살충제가 암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농업에 쓰이는 화학물질이 야생동물까지도, 그리고 조류까지도 위협한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지적을 하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1972년도에 DDT 사용 전면 중단이 일어나요. DDT는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 사용 금지가 됐거든요. 무려 그게 개발이 되기 시작한 게요, 1874년도에서요 1972년도에 사용 중단이 됐어요. 그 사이에 실험의 대상은 누구였냐고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담배?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보다 강하냐 덜하냐의 문제이지만 우리 DDT 경우만 보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서 정말 엄청난 결과로 나왔던 것처럼 GMO,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GMO 30년간 별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로버트 교수님 말씀대로요, 30년간 우리가 그걸 작물을 재배하고 그거를 먹고 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방송에 나오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정말 많이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 언론에서 이렇게 잠시 잠깐 나와서 비추는 어떤 기사를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요. 또 이런 행사가 주최될 때 후원이 누군지, 주체가 누군지 꼼꼼하게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어요. 먹는 거는요,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국가나 정부도, 그리고 기업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내 몸과 우리 가족, 땅과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소비하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매 순간순간 나는 내 몸과 땅과 환경을 파괴하느냐 아니면 보존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투표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GMO에 대한 특별편 쯤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방송이 끝나고 이 기사를 찾아서 읽게 되면 꼭 한번 함께 찾아봐야 될 기사가 GMO의 희생양, 아르헨티나의 차코의 눈물, 또 한국은 어떻게 종자를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나,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아르헨티나의 선천 기형아, 그리고 이거 인터넷에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GMO를 추진해온 세력들, 그리고 되게 훌륭한 방송도 있어요, 여러분. 다큐인데요. 씨앗,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라는 그런 굉장히 좋은 프로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것들을 다뤄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요. 지금 당장이라도 좀 더 이 방송 이후로 뭔가를 찾아보고 싶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고요. 특히 SBS 스페셜 농약 중독 한국도 조심하라,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요. 여러분들 과학자를 믿을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작물이 자연적이고 이 작물이 종의 다양성을 지키는지, 특히 이 농산물이나 이것들이 생태계 교란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번 더 의미있고 재미있고 또 우리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준비해서요.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세요.